네, 그 직문수 4기 시간 돌아왔고, 저 이제 근래 좀 전쟁을 좀 치른 중입니다. 이제 새벽이랑 방금도 이제, 그 이제 28개월이랑 전쟁을 치르는데, 그 아이 학대란 말을 많이 들어봤는데, 부모 학대가 이제 육아의 찐 현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가운데, 지금 이제 속으로 지금 부글부글 지금 참는 중입니다. 그, 오늘은 그 좀 약간 이제 근래 이제 디스코드에서 얘기들을 하면서 좀 필요들을 좀 본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좀 질문을 하는 대신에 좀 이제 1시간 안쪽으로 제가 오늘 진도를 나가야 되는 10강, 11강 관련해가지고 디테일들을 좀 어떤 그냥 콕 집어가지고 좀 연습을 좀 시키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은 이제 그 한 30분 정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조금 생략을 하고 내 생략하는 게 안 묻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제가 좀 피로가 파악이 된 선에서 좀 건드리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보려고 하는 이제 내용이 미분과 적분입니다. 오늘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요. 그런데 오늘 좀 제가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 핵심이 어떤 식으로 그 수학을 어떤 이제 사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좀 더 섬세한 결을 좀 얘기를 좀 나누고 싶거든요. 기본적으로. 수학에서의 그 속성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이제 수학은 기본적으로 계산과 논리로 구성이 되어 있죠. 기본적인 속성이. 금연이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속성이 있냐면 구체화와 추상화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좀 약간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구체화와 추상화를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선들에 대한 것이고요. 오늘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하는 어떤 포인트가 이런 얘기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좀 포문을 좀 연 얘기로 저희가 다 지금 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마 핸드폰들을 쓰고 계실 거예요. 근데 핸드폰이 그 설계도를 본다고 해서 이해가 가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기준은 핸드폰을 처음 만드는 이제 초심자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래서 그 설계도가 있고 오늘과 같은 AI와 같은 도구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편하게 질문들 할 수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심지어 핸드폰을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정말로 이해할 수 있느냐는 좀 다른 얘기예요. 이 말이 혹시 납득이 좀 갈까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수학을 기본적으로 대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저희가 보는 수학적인 어떤 선언들은 명제들은 전부 다 추상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추상화가 되어 있는 거를 그대로 본다고 이걸 이해할 수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것도 좀 다른 얘기예요. 만약에 내가 핸드폰을 과거에 어떻게 업데이트되어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시절, 모르는 가운데 내가 지금 가장 최신 핸드폰의 설계도를 봐서 내가 이해가 안 간다고 했을 때, 나는 머리가 빠가다. 이것도 좀 이상하죠. 이해가 안 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연결고리를 모르니까. 제가 오늘 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구체화를 어떤 식으로 설계해야 되냐가 조금 포인트가 있어요. 혹시 괜찮으시죠? 자, 일단은 미분 얘기부터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저희 직문수는 기본적으로 매주 글을 하나 올리셔야 됩니다. 다들 계속 스리슬쩍 넘어가시는데 답답해요. 하시는 게 요구입니다. 오늘 마치고 하십시오. 안 하신 분들. 글을 하나 올리셔야 되고 디스커션을 하는 게 요청입니다. 10분을 하셔도 괜찮아요. 지금과 같이 이동훈 선생님께서 이제 용기 내셔가지고 얘기하셨잖아요. 하십시오. 그래야 배웁니다. 자, 이거는 계속 강조합니다. 계속 이제 슬슬쩍 다 어른들이시니까 넘어가시는데 이렇게 혼나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월권이지만 얘기를 좀 합니다. 계속. 자, 어쨌거나 저희가 이제 미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저희가 지난번에만 해도 나눈 어떤 미분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무슨 방향도 함수라는 개념이 있고 그 방향도 함수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이런 미분 가능의 정의가 나오고 혹자가 봤을 때는 쉽고 혹자가 봤을 때는 이거 너무 어렵고 길을 잃고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사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가장 갖고 있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가장 이제 바텀에서 출발해가지고 이것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구체화를 잘 설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이 납득이 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구체화를 설계하는 센스에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미분에 대해서 보는 가장 쉬운 상황부터 상황을 봐야 될 거예요. 그러면 가장 쉬운 상황은 보통 어떤 상황이냐면 일변수 함수를 제시하죠. y equal f of x가 있고 괜찮을까요? y equal f of x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f 프라임 x를 기본적으로 도함수라고 부른다가 저희의 출발점입니다. 이게 혹시 괜찮을까요? 자, 제가 조금 정서적으로 뜯어볼게요. 여기서는 의미 말고요. 그냥 수학적인 정의요. 담백하게. 여기서 이게 내가 의미를 얼마나 진수를 이해하고 있고 뭐 이런 얘기 다 상관없고요. 그냥 f of x가 있을 때 f 프라임 x의 데피니션과 이거의 어떤 예시들이 저희가 잡을 수 있는 가장 구체화이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 혹시 납득이 갈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몇 번만 좀 시키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훈련들이 돼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적인 게 x의 알파승이라는 함수를 줄 때, f of x로서 x의 알파승을 줄 때, 이거를 미분하면 알파 곱하기 x의 알파 마이너스 1승 나오고, 다 아시죠? 그리고 sin x 미분하면 코사인, 코사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이런 룰들이요. ln x 미분하면 x분의 1, 2-dx 미분하면 2-dx. 여기서 의미 붙지 마세요. 이거는 결과예요. 이 말이 납득이 갈까? 이거 무슨 뜻이냐? 아, 물론 중요한 질문 맞는데, 그거는 좀 별개의 얘기죠. 일단은 미분이라는 게 뭔지를 알기 위해서, 아, 미분이라는 게 그 수학적으로 정의가, 그러니까 룰이잖아요. f가 있으면 f 프라임으로 정의를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게 될 때 미분 가능하다고 fx를 미분 가능하는데, 그때 이런 함수들에 대해서 f 프라임이 이거야라는 거는 일단은, 아, 이런 거구나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말이 혹시 괜찮을까요? 근데 일단은 그것들을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의미는 물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혹시 괜찮을까요? 자, 이제 몇 분만 좀 그 랜덤하게 좀 묻고 넘어갈게요. 어쨌든 전체를 시키는 해야 되니까. 그 허해찬 선생님, x분의 1의 미분이 뭐예요?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윤정원 선생님, 3lnx의 미분이 뭐죠? 3, 3, lnx. 3 곱하기 L, x분의 1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다 괜찮나요? 이진혁 선생님, 2의 2x승의 미분이 뭐예요? 아, E2DX인가요? 네, 2 2x의 미분이 뭐냐가 질문입니다. 아, 2 곱하기 E2D2X입니다. 네, 정확합니다. 자, 요런 식으로. 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어, 누구를 좀 물어보면 괜찮을까? 조변 선생님 물어볼게요. 조변 선생님, 2-dx 곱하기 sin x의 미분. 어, 2 곱하기 2dx sin x 더하기 2d 그냥 x인가요? 예, 2d 2-dx 곱하기 sin x의 미분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2dx sin x 더하기 2dx cosine x입니다. 잘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박지전 선생님, x 곱하기 ln x의 미분이 뭔가요? x 곱하기 lnx의 미분은 x 곱하기 x분의 1이니까 1이고 더하기 lnx입니다. 네, 요렇게. 다 느낌들 오셨죠? 여기서는 의미를 묻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맥락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야? 이건 일단은 좀 익숙해져야 돼요. 괜찮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서 익숙해졌다는 전제에서 이제 의미에 대해서 좀 묻게 될 거예요. 얘 지금 이게 하는 짓거리가 무슨 짓거리냐? 라고 묻게 되겠죠. 그러면 거기서 해야 되는 것은 그 함수를 그려놓고 y equal f of x 그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미분계수의 정의를 들이밀어서 이게 순간 접선의 기울기라는 의미를 파악을 한 다음에 여기서 극한의 개념을 써야겠죠. 괜찮죠? 그래서 순간 접선이 이렇게 생기는 건데 그때 수식의 결과가 이렇게 된다. 라고 하면 그게 어떤 아 이게 미분이라는 거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 거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감을 잡는 사이드에 대한 이야기죠. 여기까지 혹시 납득이 갈까요? 이게 통상적으로 일변수 미적분학을 배울 때 저희가 미분을 배우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나서 애플리케이션. 혹시 여기까지 다 대충 동의가 되시죠? 괜찮나요? 저희는 계속 가려고 해서 그래요. 그랬을 때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 순서로 저희가 지난주에 어떻게 점프를 했냐면 다변수 미분으로 점프를 했어요. 순서가 제가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건 어떤 식으로 하나씩 구체화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건데 미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가장 단순한 상황부터 점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 y는 f of x일 때 f 프라임 x에 대해서는 알겠고 계산도 어떻게 하는지 좀 읽고 알겠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뜻인지도 여기까지 왔다고 쳐요. y는 f of x 기준으로 해서. 근데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는 이변수 함수의 미분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여기까지가 납득이 갈까요? 뭔 소리지? 자, 그러면 여기서도 건드려야 되는 게 계산이 있고 그리고 어떤 직관 내지 의미가 있어요. 이거 두 개는 별개로 다뤄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지난주에 했던 거가 어려운 파트가 뭐냐면 오히려 여기서 지금 만약에 이거를 계산하려고 하면 다변수 미분에 대해서 계산하려고 하면 뭐를 써야 됩니까? 체인룰을 반드시 써야 돼요. 근데 오히려 직문수 노트에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거기서부터 시작하자니 좀 어려운 거예요. 초심자 기준으로 거기서 출발하자니. 그러니까 의미부터 설명을 했거든요.
의미부터 설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y는 f of x에 대해서는 이런 거 아니냐라는 거를 잡은 상태에서는 오히려 그 의미를 토대로 해서 결국 같이 가는 거잖아요. 투웨이 도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의미가 이런 거니까 의미에 대해서 수식으로 구현하면 이렇게 됩니다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이해하기가 쉽지 않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노트가 적혀져 있는 방식은. 혹시 이 취지가 납득돼요? 이걸 공감하시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 공감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취지에서 적혀 있다. 그래서 다변수 미분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원래 일변수일 때는 x축을 기준으로 방향이 두 개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극한과 좌극한이라는 개념을 얘기하는 게 가능했었잖아요. 이 말이 납득이 갈까요? 이게 가능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함수가 인풋이 두 개예요. 그때는 인풋이 두 개니까 이 고정 타겟 포인트를 기준으로 달려가는 방향이 이제 더 이상 두 개가 아니잖아요. 무한계가 존재하잖아요. 말이 혹시 납득이 가시나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은 수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왜냐면 수식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서 체인룰을 배워야 되니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서 일단 심상 레벨에서 전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이 수긍이 가실까요? 그러면 여기서 이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방향이 무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방향을 잡아줘야만 되잖아요.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우리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개념을 도입하냐면 방향도 함수라는 개념을 도입했던 거죠. 그래서 방향을 픽스를 할 때 방향이라는 건 수학적으로 선언이 될 때는 그 크기가 1인 벡터로서 R2에서 선언을 저희가 했지만 실제로는 층위는 이 X축, Y축을 잡았던 그 기준이 없으면 그 기준을 잡자 이 뜻이죠.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방향도 함수의 개념을 잡아서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해보니까 지난번에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방향도 함수가 정의가 되는 선에서는 여전히 미분 가능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고 포인트였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일변수 미적분학에서의 포인트는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어야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는 두 가지를 요구하거든요.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어야 되고 미분 가능한 두 함수의 합성도 미분 가능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미분한 결과를 우리가 체인룰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지금 직문수 노트에 적혀져 있는 그 예시를 보시면 다 뭔지 아시죠? 모든 방향에서 방향도 함수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모든 방향에서. 근데 그 함수는 그냥 그 그래프 형태를 보면 연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뭐를 알 수가 있냐면 그 우리가 일변수 함수에서 미분 가능성의 정의를 가지고 구체화죠. 이걸 한 단계 더 점프를 했어요. 추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엔 변수가 두 개라고 하자. 그래서 두 개에 대해서 모든 방향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다고 하자. 근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속조차 깨지네. 그러니까 이게 정일 수가 없다는 뜻이겠구나. 왜냐하면 그거를 만약에 정의로 선택해버리면 우리가 일변수 미적분학에서 배운 룰을 위배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걸 원하지 않을 거라고요. 가능하다면.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이게 방향이 선분으로만 가는 걸로 제약하는 걸로는 아직 부족하구나. 임의의 이 포인트를 향해서 달려가는 임의의 곡선 방향을 다 생각할 수가 있다가 포인트였어요. 이게 이변수에서의 재밌는 점이에요. 일변수에서는 수직선이니까 이렇게 가는 것밖에 없어요. 방법이. 근데 이변수부터는 이거를 향해서 달려가는 게 이 선분뿐만 아니라 곡선으로도 달려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분 가능을 어떻게 정의해야 되냐면 이 곡선 임의의 이렇게 타겟 포인트를 향해서 달려가는 모든 방에 대해서 극한이 있을 때를 우리가 미분 가능이라고 정의해요. 그러니까 임의의 곡선이니까 직선들도 다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말이 납득이 갈까요? 그래서 직무수 노트에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오류가 저는 거기서 방향도 함수로부터 그 미분 가능의 정의를 유도해 내려는 거에서 설명하는 게 쉬울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누락이 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직선만 가지고 정의를 한 거는 틀렸고 곡선으로 돼 있는 걸로 해가지고 방향이 하나가 노트에 보면 양쌍방이 아닌 거가 설명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이걸 다시 설명한 이 포인트는 뭐냐면 구체화해서 추상으로 가는 맥락을 이해하시면서 그 맥락들을 잡아 나가야 된다가 제가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여기까지 혹시 말이 납득이 갈까요? 제가 어떤 포인트 얘기하고 있는지. 그러면 그러니까 미분 가능성의 정의가 그렇게 됐구나를 이제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뭘 해봐야 되냐면 계산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 저희가 다시 일변수 미분으로 볼 때 일변수 미분을 f가 있을 때 f 프라임 이거 그냥 룰이잖아요. 몇 개 그냥 익숙해지면 되는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잖아요. 냉정하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것과 기울기로서의 심상은 별개의 문제잖아요. 말이 납득이 갈까요?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는 심상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말이 혹시 납득이 갈까요? 당장 지금 언급이 됐던 방향도 함수만 해도 이런 느낌이야라는 걸 얘기한 거지 실제로 계산을 해본 거 확인해 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방향도 함수를 계산하게 되면 거기서 이게 뭐가 되냐면 그레디언트 벡터라고 하는 것과 방향의 내적으로 뜬다. 이렇게 뜨는 거를 체인룰의 결과로서 볼 수가 있다. 이거는 계산을 함으로써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납득이 갈까요? 뭔 소리지? 이거는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확인하게 되면 뭐를 이해하게 되냐면 제가 아까 핸드폰 비교를 했는데 왜 우리가 생뚱맞게 방향도 함수라는 개념을 그레디언트 벡터와 방향 벡터의 내적으로서 정의를 하느냐?
여기까지가 풀 스토리인 거죠. 이렇게 와가지고 그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는 아직 미분 가능을 논하기에는 부족했지만 미분 가능한 함수이면 이게 되겠죠. 곡 직선에 대한 얘기니까. 여기까지 혹시 수긍이 갈까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기대하는 것은 그러면 이거 계산을 해보는 거에서 아,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구나 했으면 이제 미분 가능에 대해서 좀 감을 잡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스토리라는 얘기가 그럼 여기서 제가 필요 조건을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미분 가능을 논하는데 방향도 함수를 계산을 안 해볼 수가 없다는 거고요. 이 얘기는 F의 F 프라임이 기울기지 실제로 F를 줄 때 F 프라임을 구하는 거를 모르고 넘어가도 괜찮다고 느끼는 거랑 똑같은 얘기니까. 그래서 방향도 함수의 계산을 해보는 가운데서 실제로 계산하는 가운데서는 체인룰이 쓰이게 돼요. 그럼 아, 체인룰이 다변수 기준으로 이렇게 확장이 돼서 쓰이는구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가지고는 정의를 말할 수가 없으니까 미분 가능성의 정의를 논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정의는 저런 식으로 무슨 그 분모 분자에다가 이 어떤 벡터의 크기 노름이라고 부르죠. 그거를 붙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의한 이유가 거기에 있구나. 까지 이제 보면 미분 가능을 저렇게 정의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면 들을게요. 저는 이게 구체화랑 추상화의 층에서 보면 혼동할 게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어떤 이제 설계해드린 스텝들이 혹시 납득이 갈까요? 솔직히 확 와닿지 않습니다. 여전히 예. 좀 머리가 복잡합니다. 제가 몇 가지 스텝을 나눌게요. 이런 얘기도 해주시면 되죠. 저희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메인 스터디가 있는 거니까요. 일변수를 기준으로 다 괜찮으세요? F를 가지고 F 프라임을 구하는 네, 것과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어떤 의미가 이제 기울기의 뜻을 갖는다는 거. 여기까지가 음, 괜찮다고 상정을 하고 일부는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연습을 하시면 돼요. 지금 저희는 이 지금 구체화랑 추상화의 어떤 이 와닿는 층위들을 징검다리를 쪼개자라는 게가 목적이 사람마다 그 생각의 방식이 다른 거는 당연히 다른 거니까요. 그러면 이거를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스텝으로 원래는 우리가 y equal f of x였던 거 대신에 이제 다변수 미분을 논하고 싶으니까 인풋의 개수를 두 개로 늘렸어요. 생각이. 그러면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아까는 y equal f of x였는데 이번에는 f 안에 들어가는 인풋이 두 개야 되니까 x랑 y라고 호칭을 했어요. x랑 y라고 호칭을 하고 그래서 그거가 g라고 하자. 그래서 g equal f of xy. 이거 괜찮나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y equal f of x가 아는 게 전부니까 그거랑 비교하면서 이거를 심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아까 y equal f of x는 x축 그려서 x축의 각각의 x 값마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걸 상정하고 있는 거고 미분 가능하면 사실 연속인 걸 알고 있으니까 부드럽게 연속인 곡선을 그려놓고 이게 함수의 그래프야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심상 괜찮으시죠? 그럼 똑같이 g equal f of x, y의 그래프를 생각하려면 x, y마다 g가 찍혀야 되니까 이번엔 x, y 평면에서의 어떤 적당한 x, y들의 모임이 있고 거기서 그것들을 찍는 것마다 g축으로 올라가는 이미지를 상상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직문수 노트 보면 어떤 서피스의 그림들을 이제 보셨을 거고요. 느낌 오시거나요? 그래서 그래프가 아까의 경우는 곡선의 그래프였는데 이번에는 그래프가 곡면이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심상 괜찮나요? 근데 여기서 제가 심상을 먼저 얘기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일변수 함수 기준으로 볼 땐 심상보다는 오히려 수식부터 출발했는데 그렇게 상대적으로 어렵지가 않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심상부터 잡아놓고 이거를 수식화하려고 하는 거가 자연스럽다고 제가 생각을 한 것뿐이에요. 사실 상관은 없는 겁니다. 순서를 바꿀 수 있긴 한 거죠. 자, 그러면 아까는 이제 X 포인트로 달려가는이라는 거를 가지고 극한을 얘기해야지 미분을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 달려가는 방향이 두 방향밖에 없잖아요. 이 점을 기준으로 우측에서 달려오냐, 좌측에서 달려오냐. 밖에 없으니까 저희가 일변수 미적분에서 우극한과 자극한을 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달려오든지 간에 극한값이 기울기가 하나로 정의가 될 때 아 이거 어떤 미분 가능하다라고 불렀던 거잖아요. 그 점에서. 근데 이번에는 x, y마다 g가 결정이 되는 서피스 기준으로 보면 이 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방향이 두 방향일 수가 없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심상의 예시상적 그게 불가능하니까요. 이게 납득이 갈까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이 XY들이 예를 들어 볼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걸 향해서 이 방향도 있고 이 방향도 있고 요 방향도 있고 그 360도가 다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방향을 지정하면 방향이 지정된 시점에서는 일변수처럼 움직이는 게 가능하겠죠. 그것도 여전히 두 방향을 다 논해야겠지만. 말이 납득이 갈까요? 그래서 방향을 지정하고 미분을 하는 행위를 우리가 방향도함수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수식을 살펴보면 방향을 고정했을 때 그러니까 방향이라는 걸 고정해야 되니까 정확하게는 XY 평면에서 방향을 하나 줘야겠죠. 고정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방향도함수의 개념을 논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 혹시 상이 괜찮나요? 자, 계속 끝까지 얘기를 말듭 짚고 그 다음 질문 드릴게요. 윤현생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나눠봤던 게 뭐냐면 그 직문수 노트에 있는 그 예시가 뭐였냐면 그
모든 점에서 실제로 방향도 함수를 찾을 수 있는 함수를 줬는데 어떤 방향을 임의로 고정을 해도 방향도 함수가 정의가 되는데 그래프의 생김새를 보면 연속이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갑자기 어떤 그 이제 원점을 기준으로 함수값이 급격하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연속이 아니에요. 뚝 끊어져 있어요. 그 얘기는 방향도 함수가 정의가 되는 걸 가지고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어떤 욕망은 일변수 미적분학의 일반화를 원한단 말이에요. 일변수 미적분학을 포함해야 돼요. 근데 미적분학에서 우리가 원했던 건 뭐였냐면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길 원했잖아요. 이게 일변수 미적분학을 보면 미분을 보면서 우리가 아 이런 성질을 자연스럽게 기대할 수 있군이라고 정리를 해놨는데 만약에 지금 어떤 방향마다 미분 가능을 논하는 걸로 충분했다면 그걸 위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쑥덕거린 거죠. 아 이거는 적절한 정의가 아니야. 이걸로 정의하면 안 돼. 그래서 거기서 결론 내린 게 뭐냐면 아 그러면 이 점 향해서 달려가는 그 방향뿐만 아니라 그 방향이 직선이 아니라 곡선들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극한이 정의가 될 때 임의의 곡선들에 대해서 이 점을 향해서 그 타겟 포인트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거를 미분 가능이라고 정의하면 어떨까라고 해보니까 이제 제가 팩트선에서 지구선의 노트에서 얘기한 게 이렇게 정의하면 연속인 게 문제가 없고 미분 가능하 지금의 룰로 정의한 미분 가능 함수의 합성을 해도 여전히 미분 가능이 보장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미분 가능의 정의로 선택을 하기로 했고 그리고 그렇게 정의하는 과정에서 그 실제로 이제 방향도 함수만 있는 거랑 정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까지가 지문수 노트에 적혀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거를 정의로 선택하기로 했다까지가 스토리 라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방향도 함수의 계산을 하려고 하면 체인룰을 쓸 수밖에 없다. 자, 혹시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듣겠습니다. 아니, 한 점에서 이렇게 정해가지고 방향을 정해줘서 혹시 죄송해요. 아이한테 얘기했어요. 아이가 예. 저를 괴롭히고 있어가지고 말씀하시죠. 그 방향도 함수가 이제 그 포인트를 찍어가지고 요 방향 기준으로 이렇게 간다 했을 때 그렇게 이제 미분 가능성을 논한다까지 이해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뭐 클리프가 있어가지고 얘가 뭐 이렇게 달려가다 갑자기 얘는 이렇게 가는데 이쪽에서는 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어서 두 개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그런 심상을 가졌거든요. 근데 요 부분 그 다음에 설명해 주신 임의의 곡선에 대해 곡면에 대해서도 미분 가능하다라는 게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그게 직문수 노트에 적혀 있다고요. 그래서 같아요. 아, 네. 방향도 함수의 정의를 가지고 그게 어떤 어디까지를 얘기할 수 있는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노름이 붙여져 있거든요. 분모 분자에다가. 그래서 그 노름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그게 크기만 컨트롤하면 되기 때문에 곡선까지도 허용하는 정의로 정의가 바뀌어 있다라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표준적인 미분 가능의 정의를 보면 분모 분자에다가 다 노름을 붙여놔요. 지문서도 그대로 있는 거 얘기한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적어 놓은 거 보면 원래는 이제 방향도 함수의 정의의 등가로서 그걸 유도하려고 했는데 그게 그러니까 틀린 거라는 거가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자, 그리고 지난번에 했던 얘기의 포인트가 왜 제가 그거를 고정하지 이게 그 오류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뒀냐 이 생각의 흐름 자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게 더 유익할 거라고 봤다라는 뜻이에요. 말이 납득이 혹시 갈까요? 그런데 그 거기서 방향도 함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체인룰을 쓰니까 그게 계산이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까지를 보는 가운데 이 정의를 수긍할 수가 있다. 그 지문서도 따라가는 거에 대한 그대로 따라가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하는 상정하는 기대치는 방향도 함수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단순하게 얘기해가지고 방향도 함수 계산을 해보면 체인룰을 쓴다니까요. 안 쓰고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는 거는 필요하잖아요. 심상만 그린다고 아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F를 가지고 F 프라임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F의 F 프라임 기울기야 이러면 넘어가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체인룰을 쓰는 것까지 보는 가운데 그 미분 가능의 정의를 어떻게 유도하는지가 납득이 가는 선에서 그게 이제 필요 조건으로 포함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구체화에서 추상으로 넘어가는 방식으로서. 자, 혹시 이게 지금 그 제가 이제 말하고자 했는 일단 지금 첫 번째 아웃풋은 미분 가능의 정의가 왜 그따위로 생겨 있냐라는 거를 어떤 식으로 보는 가운데 어떤 여러분들이 수긍할 수 있냐에 대한 지금 의사소통을 나누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지호 선생님께서 그 디스코드에 남기시죠.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진짜 지적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체인을 가지고 계산해 보시라고. 이거면 그냥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당연히 꼬일 수 있죠. 거기서 구체화의 어떤 스텝이 하나가 비어있은 거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하고 나서 이제 보면 뭔 말인지 이해가 가는 라인이라는 거죠. 어떤 되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무슨 미분이 잘 모른다고 어떤 현학적이거나 철학적인 얘기 나눠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미분은 미분이죠, 단순히. 자, 어쨌거나 또.
저 질문 있는데, 그, 계산을 해보라는 말씀이 구체적인 함수 f를 갖고 그거의 도함수를 구해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게 아닌 게 있나요? 그게 아니게 어떻게 구체하죠? 저는 그 예시가 궁금한데 그게 아닌 선인 게 어떻게 구체화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수학에서의 구체화는 값을 보는 방식이어야 돼요. 밸류를 확인하는 방식이어야 돼요. 그것만이 구체합니다. 수학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구체적으로 내가 값을 아웃풋을 끌어낼 줄 모르는 게 어떻게 구체화일 수가 있느냐가 오히려 질문이 되는 거죠. 하다못해 상수함수를 가지고라도 정말로 1이, 그러니까 0이 되는 거라도 확인해 봐야 돼요. 저는 그게 이상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걸 확인 안 해봤는데 이게 넘어가친다고? 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저희가 수학적으로 갖고 있는 시야는 회의론적인 시각이잖아요. 유물론적인 시각이에요. 확인해야 된다고요. 명확하게. 이거 값이 뭔데? 이런 거잖아요. 저는 이제 되받아쳐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떻게 그걸 확인하지 않고 내가 이걸 안다고 느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저희는 2 곱하기 행렬 계산들을 해보고, 고유치, 고유 벡터 일일이 계산들을 해보고, 행렬들애들 일일이 계산들을 해보고, 그러고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 2 곱하기 2 행렬이 바뀌는 것만 해도 그 안에 굉장히 진수가 많이 녹아 있음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 잘 아실 거고요. 잘하시죠? 자, 혹시 또 그 다음 얘기로 오늘 어쨌든 적분까지는 얘기를 해야 될 건데, 오늘 그래서 미분에 대해서 지금 논하고 싶은 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구체화에서 추상화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다변수 미분의 정의를 이해하는 거가 필요해서 그 다음 얘기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거기서 이 스텝들을 나눠가지고 확인하면 되는 문제. 그래서 일변수 상황에서 이해를 하고 있느냐, 계산할 수 있느냐, 다변상으로 어떻게 점프를 하는지에 대한 그 욕망과 심상의 공감이 가느냐, 그런 다변 상황에서 실제로 미분을 취할 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씩 짚고 넘어가면 되는 거라는 거죠. 혹시 또 더 하실 얘기 있으시면 듣고요. 자, 제가 하나만 더 그대로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제가 왜 어떤 포인트 중요하게 생각하냐. 물론 미분 중요해요. 개념이 중요한데, 제가 지금 오히려 지적하고자 하는, 건드리고자 하는 오늘 포인트의 핵심은 뭐냐면, 수학을 저희가 대할 때 다 그게 있지 않나요? 어떤 개념이 있어요. 뭐, 오늘 제가 지금 든 예시에서 미분 가능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야? 그걸 보고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뭔 소린지. 심지어 요새는 AI 툴을 써도 이게 뭔 소리요? 이러잖아요.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위키피디아 선에서 이거 보면 다 뭔지 아시죠? 그 백월드로 백과사전을 보는데 이게 도대체 뭔 소리요? 이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 뭔 소리요가 추상화되어 있는 산물을 보니까 저희가 뭔 소리 하거든요. 저희가 가장 최신 핸드폰의 설계도를 보는 것처럼 그것만 본 시점에서는 그게 뭔 소리요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납득이 갈까요? 이게 머리가 나쁘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추상화라고 하는 건 굉장히 많은 정보를 덜어내고 코어만 남겨놓은 게 추상화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봐야 되는 거는 이 지금 덜어내기 전에 무엇을 관찰해가지고 덜어냈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말이 납득이 갈까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그 최신 핸드폰의 설계도만 본 다음에 아, 나 이거 너무 아름답게 느껴져.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냐면 그 설계도를 만든 사람은 욕망이 있고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도 공감하지 못하는데 관심도 없는데 아름답대요. 그것도 되게 이상하죠. 그리고 그 어떤 이거 뭐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다. 되게 자연스러운 면이 있지 않으세요? 아니 당연히 모르죠. 덜어냈으니까. 그러면 초점을 맞춰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어떤 관찰로부터 이거를 이렇게 이르렀을까? 다 어떤 그 숨어있는 휴리스틱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뭔가를 막 해봤는데 뭔가 잘 안 되니까 우회하려고 하는 것도 있겠고 그 안에서는 그런 온갖 것들이 다 그 안에 있을 거면 제일 쉬운 방법 그 설계도를 만든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했냐고. 이게 쉽고 어렵고는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닐 때가 많잖아요. 어떤 걸 이렇게 했지만 다 이유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수학에서 그런 것들을 맞추는 과정이 구체화를 잡아내는 과정이거든요. 이 말이 납득이 갈까요? 그래서 디스커션을 같이 나누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어떤 개념을 봤어요. 이건 전 미분가능에 대해서 미분가능 너무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어떤 구체적인 예시일 뿐 수학적인 새로운 개념을 볼 때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구체화의 징검다리를 놓는 거예요. 해야 되는 작업이. 구체화의 징검다리를 여러분한테 와닿는 거예요. 아, 내가 적어도 여기까지는 와다. 이렇게 말을 해야죠. 아, 근데 여기랑 여기 사이엔 여전히 나한테 어떤 그 징검다리상 비어 있어라고 하면 근데 그 방식은 나만의 방식이겠죠. 알고 보면 보편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그거를 놔서 여기까지 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으면 이제 이해가 됐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길을 설계하는 게 중요해요.
디스커션은 그거를 하는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내 설계 방식과 상대방의 설계 방식이 다르지만 그 안에서 모종의 보편성을 볼 거거든요. 적어도 이변수 미분 가능의 정의를 보려면 F'F' 계산을 해봤어야 돼. 그리고 기울기의 정의는 알아야 돼. 이런 것들을 대화하면서 확인할 거라는 뜻이에요. 자, 오늘은 적분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 적분은 사실은 미적분학이라는 그 워딩은 좀 오류가 있습니다. 캘큘러스라는 말을 저희가 번역해서 미적분학이라고 부르고 여기서 어떤 면에서 오류가 있냐면 순서가 정해졌잖아요. 미분이 먼저고 적분이 그 다음이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사실은 반대예요. 적분이 먼저고 미분이 그 다음이에요. 이거는 너무나 여러 이유에서 중요한데 클래스로 따르자면 다른 것 같아요.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에요. 저희는 그거를 그렇게 만들 겁니다. 근데 연속이면 적분이 가능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저희가 쓰는 미적분학은 적분만 가능할 때가 한 99%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오늘날 저희가 수학을 신경 쓰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AI예요. AI에 쓰이는 수학들은 기본적으로 미적분학으로 구성이 되지만 확률 통계 다 미적분학이에요. 거기서 쓰이는 함수들은 연속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확률론을 신경 쓴다. 확률 통계를 신경 쓴다. 그러면 랜덤 변수의 기대값, 랜덤 변수의 분산 이런 것들을 신경 쓰게 돼요. 거기서 만들어지는 이 함수들은 심지어 연속이 기본적으로 아니에요. 깨져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모든 체계들을 어떻게 만드냐면 적분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그 미적분을 만들면 적분을 가지고 미적분하기 기본 정리라는 거를 만들어서 미분을 만들어요. 지금 직문수에서는 어떻게 만드냐면 저희가 먼저 미분이 있고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걸로 미분이 있고 그 다음에 미분을 가지고 그거를 쭉 모아서 적분이라는 거를 하되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가지고 만드는데 사실은 반대예요. 왜 반대냐면 미분이 가능한 경우가 함수들 중에서 너무 제한적이라서 그래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론을 반대로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날을 사실 이제 캘큘러스라고 하는 정확하게 말하는 정미분학이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혹시 괜찮을까요? 그래서 적분이라고 하는 게 뭐냐가 먼저고 그 적분이 적분으로 말되는 미분을 찾아주는 게 오늘날의 미적분학이에요. 왜 이렇게 하느냐? 안 그러면 너무 좋은 제한적인 함수들 좋은 경우밖에 못 다루고 그거는 쓸모가 너무 적어요. 그게 실질적인 이유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용어로 말한다면 알파벳 A부터 G까지 어떤 알파벳을 드셔도 그거에 맞는 미적분학이 다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만약에 지금 이 수질 커뮤니티에서 오래 활동하신 분들은 단어 중에 무슨 굉장히 괴랄한 단어들 들어보실 수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코호몰로지, 호몰로지 이런 괴랄한 단어들을 들어보셨을 수가 있어요. 뭐 정의 혹시나 위키피디아에서 보시면 이게 도대체 뭔 씨달 까문 소리란 말이냐. 그냥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거는 각각 근데 호몰로지라는 거에 앞에 형용사가 보통 하나씩 붙어 있거든요. 그 형용사는 A부터 G까지 다 찾을 수 있어요. 이것들마다 그거에 어떤 대응하는 미적분학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날은 알파벳 A부터 G까지 다른 미적분학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해석학에 대한 미적분학이 있고요. 대수학에 대한 미적분학이 있고요. 위상수학에 대한 미적분학이 있고요. 기하학에 대한 각각의 기하학에 대한 미적분학이 있고요. 정수론에 대한 미적분학이 있고요. 응용수학에 대한 미적분학이 있고요. AI에 맞는 거에 대한 미적분학이 다 달라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것들이 미적분학이라고 부르는 이유들이 있어요. 실제로 다른 거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AI에서 어떤 mathematical literacy를 위해서 지금 수학을 공부하고 있다고 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확률 통계를 하는데 뭐가 중요하냐? 어떤 미적분학 중요하대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직문수에서 배우는 미적분학이 확률 통계에서 쓰는 미적분학이 아니에요. 달라요. 그 수학적인 토대가 달라요. 단순하게. 그냥 다른 거예요. 말만 미적분을 똑같이 쓰고 있는 거지. 자, 비유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유선통신 핸드폰이 있고 무선통신 핸드폰이 있으면 그 내부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지금 어떤 핸드폰 개발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안드로이드와 iOS는 다르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같은 방식으로 동작하기를 원해요. 근데 내가 이걸 만들어가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스마트폰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게 공유하는 정서는 있다고요. 하지만 그 디테일들은 완전히 다른 것일 수 있어서 일단 제가 제일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적분이라고 하는 거가 사실은 어떤 식으로 규정이 되는지를 저희가 먼저 본 다음에 거기서부터 우리는 반대 순서로 심지어 연속조차 깨지는 데서 미적분학하기를 원한다. 이게 오늘날의 미적분학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은 이미 굉장히 잘 정립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는 거는 오일러 시절의 미적분학입니다. 이거는 요긴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오일러 시절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직문수의 출발인 18세기부터 더 이전 거라는 뜻이에요. 17세기. 그리고 라이프니츠와 뉴턴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물론 한 4, 500년 된 것들 요긴해서 저희가 배우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여기까지 전달이 됐죠? 자, 특히나 여러분들이 아마도 혹시나 수학이랑 관련해서 더 하실 분들은 보통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발달된 미적분학을 써야 될 때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저희가 이것도 수학에서 추상화랑 구체화가 중요한 이유인데, 그 수학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렇게 느껴져요. 내가 모든 수학 체계들을 다 책을 다 읽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책들. 그렇게 못합니다. 인간이 불가능해요. 이거는 백과사전들 다 읽겠다는 거의 동치고요. 그 보통 수학 기준으로 석사 졸업하는 거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수학 공부하다 보면 이제 널드들이 많다 보니까 하루 종일 공부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되게 보편적이에요. 수학 공부하다 보면. 그렇게 석사까지 열심히 공부하면 한 1930년까지 가면 다행이에요. 뭐, 그 다음 못 가요. 그래서 반드시 스페셜라이제이션을 해가지고 그거에 맞는 비적 분학을 해야만 돼요. 거기서 그 누구도 인간으로서는 그 누구도 심지어 필지 메달을 받은 사람도 여기서는 예외가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는 건 언제나 굉장히 제한적인 분야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거 느낌을 다시 한번 얘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저희는 이제 오늘 지금 적분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흑백요리사 이런 걸 전혀 보진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계룡산에서 나는 모든 요리를 할 줄 안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마 분식집일 거예요. 근데 보통 저희가 어떤 요리에 대해서 특화되어 있는 사람은 라면만 해도 라면 장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게 다른 거라는 게 이해가나요? 저는 이제 이제 미국에는 분식집이 없어가지고 늘 아시긴 한데, 분식을 잘하는 것과 라면 하나를 잘하는 거랑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리고 저희가 뭔가를 아는 거는 보통 하나에 대해서 장인이 되는 거를 지칭하고, 그리고 그 장인이 되는 건 좀 어떤 정사냐면, 하나를 제대로 파고들면 나머지랑도 만난다가 좀 맞는 거 있어요. 모든 레시피를 다 알고 있다, 이게 아니라. 괜찮을까요? 자, 그래서 적분이라는 게 오늘 뭔지만 얘기하는 게 오늘의 그 질문수의 목적이에요. 이 아이디어는 수줄의 어떤 이제 추종하는 리만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를 준해서 제가 설명하려고요. 이 직문수는 어떻게 맞추는 게 기본적으로 꼴이냐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리만은 이 생각을 왜 했을까를 여러분들이 공감하도록 하는 게 이 직문수의 꼴이거든요. 연역 레벨에서는 이걸 기대수에서 다루지만 연역 없이 이제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직문수인데, 리만의 지도교수 중에 한 명이 가우스거든요. 그런데 가우스에 대해서 지금 여기 이제 수준에 들어오실 만큼 수학에 대해서 팬이신 분들은 유년 시절의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우스가 어떤 걸 했냐면 1부터 100까지 더하는 거가 5050이다라는 걸 했다는 일화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다 아시죠? 어떻게 하냐면 1부터 100까지 더할 건데, 이게 덧셈은 결합법칙이 성립하니까 순서를 바꿔도 되잖아요.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거는 덧셈에 대해서 정수가 9니까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래서 순서를 1과 100을 먼저 더하고 2랑 99를 더하고 3과 98을 더하는 식으로 하면 100일이 50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00일 곱하기 50이니까 5050이다. 이렇게 갔던 거잖아요. 오늘날 들어보면 되게 뻔한 얘기잖아요. 어떤 센스에서는. 근데 이제 그거를 맨 처음 생각한 입장에서 거기서 봐서 오, 대단한 것이다. 얼마나 19세기에 어떻게 보면 아는 게 없었다는 뜻이기도 한가요? 다른 의미에서 본다면 별거 아니잖아요. 적분의 아이디어는 여기에 다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저희가 어떤 비유클리드 기하를 지칭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리만 기하인데, 리만 기하를 배우다 보면 리만이 해놓은 내적을 가우스를 길어가지고 G라고 쓰거든요. 마찬가지로 가우스가 어떻게 보면 보았던 적분을 오늘날의 말로 리만 적분이라고 불러요. 좀 되게 묘해요. 그 크레딧을 분배하는 방식이. 제 개인의 생각에 적분의 가장 원형은 1부터 100까지 더한 가우스가 했다는 그 생각이 이게 적분의 전부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1부터 100까지 더하는 아이디어 다 납득하시죠? 설명할 만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를 노가다로 하기 싫다라는 욕망이에요. 정확하게는 할 수 있는데 하기 싫다는 거죠. 1에서 2 더하고 2에서 3 할 수 있지. 근데 나 그 짓거리 하는 게 안 할래. 이거를 공감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인간의 보편성이죠. 이거 동의가 혹시 될까요? 물론 어떤 분들이 되게 치사하게 나 서메이션 오브 k 해가지고 그 k는 1부터 n까지 한 2분의 n 플러스 1인 거 아니까 그래서 집어넣으면 맞죠. 근데 이게 다 이런 과정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원형은 1부터 100까지 나오는 거. 여기서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덧셈을 수행할 건데, 덧셈을 좀 많이 해야 될 때 우리는 치사하게 하는 법을 찾아내고 싶다 이거예요. 이 생각 납득이 갔나요? 뭔 소리지? 만약에 더하는 게 두 개, 세 개면 상관이 없어. 근데 더하는 게 100개야, 1000개야, 만 개야. 그러면 그렇게 하기 싫어. 할 수 있는데, 오늘날은 계산기도 있으니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안 할까? 이게 적분이에요. 적분이 해서 여러분이 공감해야 되는 생각의 가장 핵심은 노가다 안 하고 어떻게 덧셈을 수행할 거야? 이게 적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클레버한 트릭마다 적분이에요. 이게 납득이 갈까요? 적분이라고 하는 거는 덧셈을 노가다 안 하고 찾고 싶다. 이거예요. 인테그레이션. 이 단어가 이미 가르쳐주고 있는 거가. 괜찮나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방식만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과 여기 계신 분들의 후세대에서도 이 새로 더하는 거를 굉장히 클레버하게 하는 방식들은 계속 나올 거예요. 아마도. 그럴 수 있잖아요. 알고 보니까 이렇게도 더할 수가 있어.
1과 100만 더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난 소수들만 이렇게 더해가지고 해도 뭔가 나온대. 이럴 수도 있잖아요. 모르죠? 그거야 뭐. 그런 점에서 이거 이론들이 계속 나오겠지만 핵심은 어떻게 더할 것이야. 인데 거기서 가우스랑 리만이 했던 생각의 방식은 다음과 같아요. 이 방식은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도 사실은 이과 문과를 막론하고 배웠던 방식이에요. 왜요? 여러분은 덧셈을 계산기로 노가다로 계산한 적이 없을 테니까. 실제로 공식 집어넣어서 했을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뭔가 그 안에 있었던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 치사하게 할 거냐면 이거를 이제 그 정확한 워딩에서는 텔레스코프 썸이라고 부르거든요. 정확한 워딩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썸을 할 건데 중간에 캔슬이 되게 잡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관심 있는 게 그 1과 10의 합이라고 해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거기다가 2를 뺀 다음에 2를 더하고요. 3을 뺀 다음에 3을 더하고요. 4를 뺀 다음에 4를 더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죠. 더하고 빼고를 해가지고 캔슬을 시켜요. 혹시 이런 트릭들 예전에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1에다가 내가 2를 뺄 거야. 근데 이퀄이어야 되니까 2를 다시 더해야 되죠. 그리고 나서 이게 계속 순차적으로 가면 되겠어요. 그냥 3을 더하고 3을 빼고 4를 더하고 4를 빼고 이런 식으로 쭉쭉 하다 보면 1부터 10을 연결할 수가 있잖아요. 말이 납득이 가나요? 그러면 지금 이 각각의 항들은 다 마이너스 1들이니까 마이너스 1을 10개 더해가지고 뭐 마이너스 10이다. 뭐 마이너스 9다. 뭐 이제 총 9개 항이 나올 테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도 있잖아요. 말이 납득이 갈까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예를 들어서 순서를 제가 일부러 할게요. 10에서 1을 뺀다. 라고 하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답은 9예요. 너무 뻔해요. 근데 이거를 생각을 어떤 식으로 치사하게 돌리는 거냐면 교대로 더하고 빼고를 해가지고 캔슬을 시켜요. 그래서 10 빼기 9 더하기 9 그리고 더하기 8 빼기 8 더하기 7 빼기 7 해가지고 1까지 쭉 내려요. 그래도 되죠. 그러면 이게 각각의 항들의 생각을 10 빼기 9, 9 빼기 8, 8 빼기 7 이런 식으로 해서 2 빼기 1까지 갈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 왜 등가인지는 계속 캔슬했으니까 등가잖아요. 말이 납득이 가나요? 그러면 여기서 이 항의 개수만 세면 되니까 물론 이게 진짜 너무 숫자가 쉬우니까 말장난이지만 느낌 보이시죠? 총 항이 9개니까 각각이 1이니까 9 곱하기 1에서 9잖아요. 이게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예요. 자, 이게 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인지 이제부터 설명할게요. 근데 이 아이디어 너무 단순하다는 거 동의하시죠? 그냥 내가 두 개의 값을 비교를 할 건데 이 값을 비교하기 위해서 중간에다가 계속 더하고 빼고를 채워 넣자 이거예요. 말 알아듣겠죠? 뭔 말인지 이해 가나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지금 1과 10 사이에, 그러니까 1과 지금 10 사이에서, 맞나요? 그 숫자를 이제 2부터 9까지 채워 넣었잖아요. 9개를 채워 넣었잖아요. 9개만 채워 넣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죠. 90개 채울 수도 있죠. 작정하면. 900개 채워도 되죠. 어차피 더 뺄 거니까. 9,000개 채워도 되고, 9만 개 채워도 되고, 9억 개 채워도 되죠. 그러면 심상이 어떻게 얘기를 해주냐면 심상이 1부터 10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봐요. 그럼 그거 사이에서 내가 여기서 이제 계속 짜잘짜잘하게 캔슬하는 것들을 계속 거기다가 내가 원하는 만큼 집어넣을 수가 있죠. 납득이 가나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1변수 미분의 심상을 씁니다. 저희는 왜냐하면 이 생각을 제가 하는 이유는 다변수로 여러분들 생각을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1변수까지만 할 겁니다. x축에다가 1과 10을 올려놓으세요. x축에다가. 그리고 1과 10을 끝점으로 갖는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림 다 심상들 있으시죠? 부드러운 곡선이어야 돼요. 그런데 저희는 그거 사이에서 쭉쭉쭉쭉 숫자들을 채워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통 델타라고 부르죠. 이 작은 간격에 있는 것들로 이렇게 만들면 저희는 뭐를 알고 있냐? 이제 여기서 이 숫자를 그대로 빼는 거 말고 이제 함수 값으로 바꿨다고 해보세요. 1 대신에 f 오브 1, 10 대신에 f 오브 10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전에는 그 x축에 있는 숫자들 대신에 이것들을 집어넣은 함수값들의 합을 생각할게요. 그래서 뭘 볼 거냐면 f 오브 10 빼기 f 오브 1이라고 할게요. 아까는 그냥 편의상 10 빼기 1부터 아이디어를 출발한 거고요. 알아들으시겠죠? 그러면 f 오브 10 빼기 f 오브 1은 f 오브 10 빼기 f 오브 9 더하기 f 오브 9 빼기 f 오브 8, f 오브 8 빼기 f 오브 7 이런 식으로 쭉 갈 수 있죠. 다 알아들으시죠? 근데 거기를 쭉 채워요. 쭉 채우면 이 간격 x축에서 간격들을 쭉쭉쭉 계속 좁힐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좁혀 나가다 보면 이게 어디로 가야 돼요? 함수가 f가 마치 어떻게 생깁니까? 미분가 나온다고 가정했으니까 어떻게 생겨요? 직선처럼 생겨 있죠. 그게 미분가능의 뜻이잖아요. 열라 좁히면 직선처럼 생겼어. 이게 미분가능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캔슬이 되겠죠. 느낌이 혹시 올까요? 쭉쭉쭉 지들끼리는 다 캔슬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뭐만 남겠어요? 끝과 처음과 끝에 함수값만 남겠죠. 이게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죠. 요지는
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실제로 비교하는 거는 두 함수값의 비교는 f 프라임으로 떨어지겠죠. 느낌이 혹시 올까요? 그래서 f 프라임을 1부터 10까지 적분하면 이게 뭐일 것이다? f 오브 10 빼기 f 오브 1이다. 이 혹시 아이디어가 1부터 100까지 더하는 거랑 똑같은 생각이라는 게 혹시 납득이 갈까요? 이게 다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번만 포인트가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없을까요? 그 물론이죠. 빼고 더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이해를 못 하시다고요? 제가 설명을 그 해드릴 테니까 중간에 빼고 더해서 캔슬레이션을 한다는 부분이 다시 한번 얘기해 잘, 볼게요. 제가 예, 일부러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지금 구체화를 설계한 방식은 다음 것 같아요. 1부터 100까지의 합이 5050인 방식을 납득하느냐가 첫 번째고 거기서 네, 실제로 일일이 계산한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패터닝이 되는지를 가지고 5050을 생각한 다음에 그런 생각의 네, 방식을 찾자. 알아들으셨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10에서 1을 뺄 건데 그냥 여기서는 숫자가 쉬우니까 10 빼기 1은 9지만 그 생각 대신에 네, 어떤 생각할 거냐면 중간에다가 숫자들을 끼워 넣을 거예요. 이제 이퀄이 되도록 끼워 넣을 거라서 어떻게 끼워 넣을 거냐면 10에서 9를 빼고 지금 저희의 타겟은 10 빼기 1입니다. 10에서 9를 네, 빼고 근데 뺐으니까 이퀄이 될 수 없으니까 9를 뺐으니까 다시 9를 더해 줘야 돼요. 맞죠? 네, 그래야지만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8을 빼고 8을 더할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네, 7을 더하고 7을 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10 빼기 9, 9 빼기 8, 8 빼기 7 쭉쭉쭉 가서 2 빼기 1로 10 빼기 1을 다시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의 장점은 이 각각의 항은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답이 1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단순히 항의 개수만 세주면 돼요. 10 빼기 1이라고 하는 걸 지금과 같이 하면 10 빼기 9부터 2 빼기 1까지 항의 개수가 총 9개예요. 아, 그러니까 그 캔슬레이션 할 때 그 중간에 빼주는 숫자의 간격을 똑같이 만드는 거는 룰인 건가요? 그러니까 상관없는 거죠. 10에서, 여기서 핵심은 더하고 빼는 숫자들만 그대로 있으면 어차피 같을 거잖아요. 아,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간격을 이렇게 잡으시자면 사실 상관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9 빼는 거 대신에 9.5를 빼고 9.5를 더해도 되는 것이고. 알 바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룰은 9.5를 뺐었는데 그 다음에 8을 뺐다가 더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전 되로 묻는 거죠. 그냥 저희는 이퀄이 되도록만 장난질하면 되는 아,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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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식으로 장난질하면 지금 저희는 10에서 9를 뺀다는 걸 지금 어떻게 바꾼 거냐면 총 9개의 항인데 항이 9개가 있는데 각각의 1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거 그냥 카운팅만 하면 되는 문제로 문제를 바꿔치기 한 거잖아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네, 근데 이제 이 논리를 적용해서 이번에는 10에서 9를 빼는 거 대신에 x축을 생각한 다음에 거기서 1부터 10까지 미분 가능한 함수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곡선을 생각했어요. 부드러운 곡선. 그래서 이번에는 뭘 계산하고 싶냐면 f 오브 10에서 f 오브 1을 뺀 거라고 하더라도 지금의 논리를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죠. 방식에서는. 그러면 f 오브 10에서 f 오브 1을 빼는 걸 어떻게 계산을 바꿀 거냐면 f 오브 10에서 f 오브 9를 빼요. 그러니까 f 오브 9를 빼자고 했으니까 f 오브 9를 또 더해야 돼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F만 추가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F 오브 10 빼기 F 오브 9, F 오브 9 빼기 F 오브 8, 이런 쭉쭉 가면 F 오브 2 빼기 F 오브 1까지 갈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F 오브 10 빼기 F 오브 1과 같다. 당연한 얘기죠. 네. 그런데 아까 박전 선생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 지금 등간격으로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서 이 지금 9개 대신에 90개로 늘려도 되잖아요. 할 수 있겠죠. 똑같이 그 90개, 항이 총 90개가 되도록 넣고 뺏고만 반복하면 되는 거니까. 900개로 해도 되죠. 9,000개로 해도 되고 9만 개로 해도 되고 9억 개로 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달라지는 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가정한 거가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다는 데 있어요. 미분 가능하니까 우리는 함수를 부드럽게 그려놨잖아요. 곡선을 그래프를 그릴 때.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안에 채워 넣는 그 어떤 간격들을 줄여나가면 줄여나가죠. 총 개수를 늘려서 간격을 줄여나갈수록 이 함수가 아주 작은 데서는 뭐처럼 보여요? 직선처럼 보인다는 걸 알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려놓은 함수는 부드러운 곡선이지만 전체로 본다면 근데 아주 작은 간격에서 본다면 진짜 직선처럼 다 그 어떤 지그재그처럼 생겨 있는 형상이잖아요. 그거를 기준으로 본다면 그렇게 환원하는 거가 f 프라임을 쓰는 거죠. 그래서 f 오브 b 빼기 f 오브 a를 볼 때 이걸 f 프라임 곱하기 b 빼기 a로 바꾸는 거잖아요. 생긴 거가. 그러니까 뭐의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f 오브 b 빼기 f 오브 a는 뭐랑 같은 겁니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 프라임 x dx 형태가 정확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미적분화의 기본 정리 다죠. 근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의 핵심은 적분이 미분을 규정한다는 거예요. 지금 더하는 룰을 이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게 f 프라임을 규정한다는 거예요. 보통 제가 이걸 반대로 배워요. f 프라임을 가지고 이거를 미분 적분하니까 왜 이게 바운더리 두 개의 차이가 되지? 신기하다. 아니에요. 그거는 왜 신기해 보이냐면 생각을 미분해서 출발했기 때문에 신기해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반대예요. 합의 룰을 정하면
그 합을 클레버하게 하는 방식이 미분계수를 정한 거예요. 그래서 합의 방식을 바꾸는 것들마다 미적분학이 존재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만 해야 되는 게 아닐 테니까.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만약에 여기서 수학 전공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방식은 X축에다가 파티션을 나눴잖아요. 생각했을 때. 그 수학 전공으로서의 미적분학을 보통 측도론이라고 부릅니다. 측도론은요, X축에다가 파티션을 안 치고 Y축에다가 파티션을 칩니다. 반대로 해요. 확률론에서의 그 기대값과 분산을 구하는 파티션은 Y축에다가 칩니다. 이걸 보통 르벡적분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지 연속이 아닌 데서 미분을 얘기하는 게 가능해서 그래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서 적분에 대해서 합에 대한 클레버한 룰이 먼저이고, 근데 정확하게는 합과 곱이 필요한 겁니다. 정확하게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벡터 스페이스 연산이 필요해요. 합이 필요하고 스칼라 곱까지 할 수 있으면 적분을 정의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얘기하고자 했던 가장 핵심은, 자, 제가 지금 전달한 것도 심상이에요. 괜찮나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계산해서 해야 되는 거는 F를 가지고 F'을 만들고 F'을 가지고 F를 만드는 거잖아요. 실제로 계산을 가지고 확인해. 야, 이게 실체다. 이건 오케이고 그걸 가지고 미적분의 기본적인 적용하면 되잖아요. 계산 값을 확인해야 되는 것은. 근데 이런 것들이 이거 어떤 식으로 생각해 낸 거냐라는 거에 대한 것이고, 지금 여기서 저희가 왜 이 얘기를 오늘 얘기하냐면, 아까 일변수 미분 다시 보세요. 오늘 제 얘기 여기까지 들으면 얘기 다 드렸어요. 아까 오늘 이제 그 오저 선생님께서 디스코드에 남기신 걸 토대로 제가 말씀드린 게, 구체화해서 추상화로 가는 방식에서 일변수 상황에서 미적분화가 미분 가능성을 이해한 다음에 거기서 다변수 미분 가능으로 점프하는 과정에서 그 구체화들을 이렇게 설계하는 방식으로 왜 우리가 그 이제 미분 가능성 그따위로 정의했는지, 그 이상한 추상화가 어디서 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가 오늘 얘기의 어떤 중간이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했던 얘기가 일변수에만 적용되겠냐 이거예요. 제가 지금 X축에다가 어떤 얘기한 거는 쉽잖아요. 쉬운 구체화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미적분학의 기본 정의를 위대하다고 했습니까? 이게 X축에만 적용되는 얘기지 않지 않겠어요? 그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이 방식으로 해서 이것도 지금 구체화 1스텝, 퍼스트 스텝인 거고 계속 올릴 수 있어요. 이게 성공을 거둔 거고요. 오늘날 우리가 수학을 신경 쓰는 이유고요. 왜 이걸 신경 씁니까? 우리가 덧셈을 노가다로 계산하지 않는 법을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긴할 수 있겠다는 거죠. 측량 같은 데 쓸 수 있을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거기서 어떤 거를 컨트롤해야지 계산할 수 있는지를 다 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자, 혹시 오늘 얘기 관련해서 질문이나 감상이나 코멘트 있으면 듣고 마무리할게요. 혹시 너무 외계어를 떠들었나요? 제가? 이거 직무서도 솔, 쓰고 그대로 다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네, 말씀하십시오. 솔직히 뭔가 그 방향도함수에서 이 임의의 국면에서 미분 가능 거기까지 갔고 적분에서 이제 뭔가 이렇게 상쇄된다까지 갔는데 뭔가 아직 살짝 그 퍼져 있는 느낌이라 뭔가 좀 이렇게 결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아, 제가 그것도 좀 스텝을 분기할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다뤄야 되는 거는 이제 다변수 미적분학에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가지고 다루면 이제 직문수에서 미적분학까지가 끝이 나고 나머지가 직문수 그 후반부의 애플리케이션에서 기하와 온갖 얘기들이 나올 건데, 그래서 지금 오늘 얘기 시작한 지난번까지 얘기 기준이 미분 가능이 뭐냐 해서 이변수 미분 가능까지가 지난주에 얘기였고요. 오늘 얘기를 시작한 거는 적어도 일변수 기준으로 볼 때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가 어떤 태생이냐를 설명한 거예요. 일변수까지만. 그러면 근데 여기서 이제 포문을 연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일변수 미분 가능을 기준으로도 그 미분 가능을 잘 이해하니까 이변수로 확장할 방법이 있었잖아요. 생각의 방식에 좀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그거 자체는. 마찬가지로 이변수 이상의 적분 또한 그러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변수부터 미적분화의 기본 정리가 뭔지를 이해해야지 어떤 식으로 그게 확장이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의미인 거죠. 말이 납득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되는 얘기고요. 그래서 일단은 일변수 기준으로 미적분화의 기본 정리가 뭐냐 까지 얘기를 한 거고, 이 이해를 토대로 저희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이변수 기준으로 적분하는 건, 삼변수 기준으로 적분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사실 스토리라인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건 이 일변수에서 이거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걸 어떻게 멱살 잡고 끌어낼 것이냐에 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미분 가능의 정의 또한 그러한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구체화랑 추상화를 백앤폴스라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혹시 또 불편한 데서 계속 표현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김광희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그냥 조금, 저부터 해도 되나요? 네, 말씀하십시오. 그, 약간 벗어나는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아까 그 F10에서 F1 빼서 그 뿔마 넣어서 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이제 넣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무한으로 가면 리만의 어레인지 정리 때문에 깨지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건 유한으로 한정해서 생각해야 되지 않나요? 아니요, 미분 가능하다는 문제가 없어요. 아, 네네. 그거는 이제 해석학적으로 극한을 취할 때 파티션의 개수는 기본적으로 그 연역적으로 유한해야 되지 않냐가 맞는데 그게 극한에 대한 엄밀한 해석학적인 토대겠어요. 그래서 극한의 센스에서 이게 그러니까 무한이라는 거는 엄밀하게는 무조건 극한으로 처리가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점점점을 허용할 수 없는 거에서는 수학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제 해석학적인 디테일에서는 저희는 등식을 논하는 게 불가능해요. 우리는 언제나 부등식을 어떤 아비추럴리한 부등식을 얘기하는 논리로 따르게 되지만 그거는 이제 그 좀 연역적인 라인의 얘기고요. 그 근데 이제 극한이라는 거 논리 자체는 이제 쭉 밀 때 어떤 식으로 될 거냐라는 것 자체에 대한 심상은 좀 명료한 면이 있죠. 직문에서 거기까지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네, 혹시 또 다른 분들? 그 곡선으로도 그 방향도 함수나 이런 게 다 맞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곡선이면 모든 곡선인 건가요? 모든 곡선이어야지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 이제 그 정의역을 기준으로 타겟 포인트로 어떤 달려가는 임의의 곡선에 대해서 극한이 있을 때를 미분 가능이라고 논하는 것을 징수 노트에서 분모랑 분자에 각각 노름들을 씌워가지고 극한을 취하는 걸로 정의돼서 거기서 좀 음미해 볼 포인트는 왜 노름만 씌우면 그러니까 결국 노름이 속도에 대한 컨트롤이거든요. 그러니까 곡선이든 직선이든 결국 이 지금 속도만 적절하게 컨트롤할 수가 있으면 다 된다라는 걸로 되게 클레버하게 퉁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트에서 살펴보실 수 있는 디테일이 방향도 함수를 가지고 쭉쭉 가다가 어떤 시점에서 왜 그게 어떤 동치인 게 깨지는지가 그 부분이 직선과 곡선이 달라지는 차이예요. 그 노름 처리가 돼 있는 부분부터가 실제로 바뀌어 있는 이제 그 분모를 보시면 되거든요. 그 이제 증수 노트 기준으로 보면 예, 그거는 이제 오히려 살펴보시고 질문하시면 메인 스터디 같이 얘기 나누는 거는 환영인데 그 거기서 제가 이제 과제로 다시 여기 계신 분에 되돌려 드리는 것은 지금 이제 적어도 그 이제 오조 선생님을 토대로 해서 몇 분들은 이제 해소가 되기 시작한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어서 다 방향도 하면서 계산해 보시면 돼요. 별게 아니고요. 그러면 기본적인 게 뭐가 되냐면 그러면 그 일단은 정의를 가지고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 어떤 느낌 받으시냐면 하기 싫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거든요. 꼴 보기 싫기 때문에 그 형태가. 그래서 그걸 계산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레디언트 벡터랑 방향의 그 이제 내적 형태로 그거를 계산할 생각을 하게 돼요. 계산을 진짜로 단순히 할 생각을 하면.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계산이 된 다음에 그걸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거지? 하면 그 결과가 체인룰. 여기까지 이제 되면 이제 그 이제 등가가 아닌 부분도 이해가 갈 것이다. 가 설명한 라인입니다. 혹시 요즘 이거 그 체인룰 방금 마지막 결과가 체인룰이다. 이거의 앞부분에 관한 그 방금 전에 하셨던 코멘트 한 번만 좀 다시 한번 얘기를 좀 그 부탁드립니다. 직문수 노트가 적혀져 있는 방식이 방향도 함수를 정의를 해서 근데 모든 방향으로 방향도 함수가 있다고 해도 연속이 깨지는 어떤 반례가 이제 직문수 노트에 명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서 그 방향도 함수의 정의로부터 이거를 그레디언트 f 어떤 닷 방향으로 되어 있는 그 형태에서 거기서 이제 등가로 해가지고 리밋 형태로 해가지고 어떤 분모 분자에다가 노름을 붙여놓은 형태가 직문수 노트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 스텝 점프가 있는 거에서 이제 양쪽 방향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스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스텝만큼이 직선과 곡선이 달라지는 부분인데, 근데 이 유도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방향도 함수가 그레디언트랑 방향의 내적으로 적히는 파트를 이해하는 게 체인룰이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이해한다면,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거는 그레디언트 그 이제 그 디렉셔널 데리버티브 방향도 함수를 그냥 단순히 계산을 몇 가지를 실제로 해보고 We need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계산을 there's 해보고 some like AI stuff going on, but I'm yeah. 네, 그 방향도 함수 계산을 실제로 해보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체인룰로 유도가 된 걸 가지고 그 유도 과정을 따라가면 아, 왜 이렇게 한 건지 알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첫 출발이 어떤 일단 팩트로 받아들이는 게 까끌까끌할 거라고 본다는 거죠. 납득이 가네. 방향도 함수 정의가 있는데 분명히 형태가 그레디언트랑 방향의 내적으로 적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퀄로 한 다음에 유도가 시작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왜 되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체인룰을 가지고 그걸 유도해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퀄이 되는 관계를 이해하면 그게 이제 거기서 쭉쭉 체인룰을 끌어내면 된다는 거죠. 노트를 따라가지고. 네네네. 네. 혹시 또 다른? 이것도 조금 벗어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 방향 도함수를 해서
그레디언트 방향에서 그게 최대되는 그걸 찾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방향 도함, 그러니까 지금 약간 정의에 의해서 방향 도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그레디언트 크기가 최대가 되는 것도 방향 도함수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거는 내적의 의미랑 한 번 섞으면 바로 나옵니다. 그거는 아, 그 그 의미에 세타에 가깝고요. 대한 개념. 의미에 네네. 가까운 것이고, 그 실제로 방향도 함수가 그레디언트랑 관계를 맺는 수학적인 룰은 체인 룰 때문이에요. 미분을 저희가 규정하는 것은 두 가지로 규정이 되어집니다. 체인 룰과 라이프니츠 룰. 곱함수의 미분법과 합성함수의 미분법으로 규정이 되어지고, 체인 룰은 합성함수의 미분법이어서 그 방향도 함수를 취할 때 최종 인풋과 최종 아웃풋 기준으로 미분을 하게 되면 거기서 그 그레디언트 벡터와 이제 그 방향의 어떤 내적이 뜨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내적의 의미가 그 오소고날 프로젝션인 걸 이용해 주면 방금 말씀하신 그냥 표준적인 다변수 비적방에서 이제 그 어떤 그 구배 방향으로 산 골짜기 올라가는 것이다. 그냥 그게 나오고요. 단순하게. 그거는 이제 그걸 가지고 유도하려고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체인룰의 단순 결과예요. 그 자체는. 체인룰이 더 원형이에요. 생각을 할 때. 네. 또 혹시 제가 오늘 전달하고자 했던 제일 중요한 심상은 적분이라는 게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라는 게 뭔지에 대한 심상이 오늘 포인트거든요. 이게 좀 전달이 됐을까요? 제가 오늘 전달하고자 했던 가장 핵심은 1부터 100까지 더하는 룰을 그냥 그대로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네, 이재현 선생님. 네, 그럼 그 적분에서 그 1부터 100까지 더하는 거에서 저희가 그 트릭을 넣어서 이제 구간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계산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나온 결과값이 이제 미분한 값을 다 모은 것과 똑같이 나와서 결국에는 미적분하게 기본 정리가 나왔다고 이제 생각이 받아들여졌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적분을 계산할 때 이제 그 덧셈을 하는데 그 결과값들이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미분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나오면은 이제 그게 다 그 적분을 계산하는 다른 방법이 되는 거라고 보면 그렇게 될까요? 보셔도 타당하겠어요. 저 괜찮은 직관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보는 리만 적분, 지금 보는 거는 이제 함수가 고전적인 의미에서 미분간한 함수를 기준으로 하니까 혹은 연속 정도를 가지고 하니까 우리가 어떤 갖고 있는 직관이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기 계신 분들 한 90% 이상이 바로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인테그랄 x dx, x 적분하면 뭐냐 하면 답이 2분의 x제곱 플러스 c로 바로 나오실 거예요. 동의하시죠? 이 플러스 c인 것만 나 조심해야지 이런 포인트에서 보실 거라서. 근데 만약에 이 x를 이제 확률 변수로 바꾼다 하면 답이 예를 들어 확률 변수의 기준이 되어지는 게 이제 연위수 같은 데서 다루는 것으로 그 이제 브라운 운동을 기준으로 삼거든요. 혹은 위너 프로세스, 브라우니안 모션 같은 것인데 그래서 그 보통 이제 그 위너를 써서 W라고 호칭하기도 하고 브라우니안 모션에서 B라고 쓰기도 해서 그래서 만약에 인테그랄 BdB 혹은 인테그랄 WdW라고 하면 답이 2분의 1 W 제곱 플러스 C가 아니에요. 다른 게 나와요. 실제로 적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적분학이라고 부르는 것도 실제로 다른 미적분학으로 바꾸는 그러니까 이것들도 그 맥락들을 다 있어요. 그냥 그래서 약간 제가 이게 좀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iOS 개발자는 iOS에 맞는 방식이라는 게 있을 것이고 안드로이드 개발자는 안드로이드에 맞는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 방식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면 굉장히 엉뚱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둘 다 스마트폰이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되도록 하는 맥락과 이 각각의 프레임에 대한 맥락을 둘 다 이해해야지 의미 있는 걸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디터미니스틱 베리어블, 그 어떤 고정된 변수를 기준으로 다루는 것과 랜덤 변수를 기준으로 다루는 거를 이해하면 이 두 가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미적분을 새로 만들어야 될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랜덤 변수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기대값과 분산 이런 게 중요한 층위가 될 거고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그거에 맞는 미적분학이 뭐냐라는 거를 역시 욕망 레벨에 잘 생각해야 되는 건데 지금 직문수선에서 예를 들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방향도 함수를 미분으로 생각하고 싶었다 처음에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연속이 깨지더라. 아, 그러니까 이거는 정의해야 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정의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미분간의 정의로 선택하는 이런 어떤 의사소통의 과정들이 있을 거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그, 이제 직문수가 맞추신 다음에 제가 조금 어떤 탈피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정서가 이제 뭐가 있냐면 수준에서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꽤 좀 근래 새로 들으신 분들 계시긴 하지만 수학에서 늘 틀린 질문이 있어요. 어떤 거 공부하는 테크트리 내지 프리 레쿼지시 뭐냐? 이 질문은 언제나 틀린 질문이거든요. 수학을 공부하는데 필요한 것은 미적분학과 행렬 계산이 다예요. 미분적 분계산 확인. 근데 여기서 트릭한 건 뭐냐면 미분적 분 앞에 제가 붙어 있는 형용사를 말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먼저는 가장 간단한 내가 생각하는 맥락에서의 미분적분 행렬을 배운 다음에 이거는 어떤 예를 들어 코딩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헬로 월드부터 띄워보는 걸 지시하는데 이걸 C를 기준으로 띄우는 거랑 C샵을 기준으로 띄우는 거랑 다 다른 얘기잖아요. 기본적으로 리액트 쓰시는 분과 다 다른 얘기여야 되는 거예요. 맥락이.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나는 그 프로그래밍 랭귀지에 대한 거 전체를 마스터한 다음에 프로젝트를 시작할 거야. 그러면 아마 그 이제 사수인분은 뒷목 잡을걸요? 그거 아니라고? 그 기본적인 걸 한 다음에 그것들을 하면서 그 체계가 있는 거여서 직문수 하신 다음에는 사실 그 임의의 수학들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여기서 여러분들 배운 거는 행렬이 뭐고 미분이 뭐고 적분이 뭐고 이게 다잖아요. 하는 얘기가. 그리고 그거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이 뭐였고 그러면 어떤 수학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심리적으로 나 그럼 여전히 이거 하려면 이거 이 책에 다 알아야 되고 뭐 기대수 이거 다 공부해야 되고 물론 그거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되지만 예를 들어 제가 어떤 그 개발자로 사는데 어떤 정기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책을 보고 공부하는 게 도움은 되겠죠. 당연히 안 해야 하는 것보다는 나을 거예요. 장기적으로. 하지만 그게 필요 조건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좀 다른 얘기죠. 일은 일에 대한 거를 해야 돼요. 근데 일을 하면서 그 경험을 가지고 이걸 내 걸로 만들기 위한 애씀은 좀 별개 얘기죠. 말이 좀 전달해요. 근데 만약에 일을 한 번도 안 해본 입장에서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대기업 신입사원으로 지금 기업 갔어요. 그러면 그 대기업에 대한 그 매뉴얼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무슨 뭐 예를 들어 정주영 일대기 읽고 있으면서 내가 현대 입장 이거 화나지 않겠습니까? 그 사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런 얘기 비슷한. 그래서 저희가 수학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걸 알아야 된다는 것도 굉장히 이상한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임의의 수학을 공부하는데 필요한 건 직문수가 전부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공학이 아니라 응용수학 쪽 그러니까 연역이 필요한 것까지 하면 연역도 훈련이 돼 논리를 어떻게 기술하는지도 훈련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그거에 대한 훈련을 단지 해야 되는 영역일 뿐이죠.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응용수학도 필요 없고 나는 그냥 공학에서의 휴리스틱이 이것도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직관적으로 그걸로 충분해. 그러면 그런 연역 훈련 필요 없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어차피 쓰려는 어떤 아티클에 증명이 없으면 그걸 왜 알아야 되겠어요. 단순하게 얘기한다면 그 일단 그런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전달하는 포인트는 미분이 뭐고 적분이 뭐고 행렬이 뭐고 어떤 대전제고 알고 보면 다 공리에 서 있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있다 이런 거밖에 없고 그럼 끝이죠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그거 정도만 가지고 새로운 걸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 자 이런 포인트를 좀 전달하려고 하는 게 좀 있습니다. 좀 그 쫄지 마시라는 의미도 있고요. 네. 한두 분 정도만 더 오늘 얘기 듣고 오늘은 빨리 마무리 짓겠고 그 방향도 함수까지 테이블까지가 좀 어느 정도 훈련이 됐다 싶으면 제가 지난 다음 주부터 다시 사이클 돌릴 거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이 스터디는 그 직문수는 그 말씀드린 것처럼 4월 말이면 끝 적어도 4월 말 전에 끝납니다. 근데 4월 말 끝나면 거기서 이제 직문수가 끝난다는 건 아니고요. 약간 그 디스커션 하는 창구들은 한 두어 개 줄 생각이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4월 말에는 직문수 자체는 끝이 나고 지금 이미 다변 1변수 적분까지 얘기했잖아요. 전달될까요? 물론 노트를 읽는 거는 님들 몫이고요. 어차피 배우는 건 다 그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다변수 적분 얘기해야겠죠. 이건 좀 걸려요. 다변수 적분은. 이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리만이 무슨 개쩌는 생각을 했고 그거 이제 얘기하면 지문수 끝이에요. 맨 마지막에 통계학 얘기. 자, 혹시 뭐 한두 분 정도 더 하실 얘기 있으시면 듣고요. 없으시면 제가 시키겠습니다.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그 솔직한 얘기들을 좀 남겨주시고 오늘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어서 임서연 선생님이랑 최성 선생님 혹시 해주실 말씀 주시면 듣고 오늘 레코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네요. 제가 먼저 해도 되나요? 그, 항상 원래 수학을 약간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식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약간 밖으로 좀 표출을 해야 되는 거여가지고, 아직 좀 낯설긴 한데, 약간 저한테는 필요한 거 같아가지고,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지금 참여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다 이 과정들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이거 카메라 켜야 돼?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레코드 남는 건데 이렇게 지금 나 잘 못하는 모습 보여줘야 돼. 이런 이제 어느 시점 아무 생각 없어지거든요. 아니, 조금 부담들이 엡실론만큼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다들 이제 이제 처음에 스레시홀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통과한 다음에는 좀 괜찮아지는 면에서 좀 친구들을 좀 사귀어 보시고요. 디스커션하는 그룹들을 좀 만들어 나가십니다. 수준은 기본적으로 지금 물론 운영이 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각 사람한테 맞게 다 만들거든요. 프로그램 자체를. 그래서 이 직문수 4기의 아웃풋으로 기대하는 게
스터디가 새롭게 생기는 것들을 이 팀 단위에서 기대를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직문수 팀 중에서 와중에 이미 완초수 이기는 이미 어떤 이제 진행이 되고 있지만 뭐 각각들의 이제 본인들한테 맞는 스터디들을 만들어 드리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찾아보시고요. 이게 스터디라는 게 별게 아니라 그냥 이제 매주 만나서 그래도 뭐 하나 좀 보고 같이 좀 낄낄거리고 웃고 그냥 그러다 보면 뭐 이해 가고 그냥 그 라인이에요. 그 별거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요구하는 게 적어도 매주 그냥 글 한 편, 그리고 디스커션 하고 나서 어쨌는지 그 정도는 본인을 위해서 나중에 이게 로그로 남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이런 식으로 공부했구나. 그 정도는 저희가 이제 어떤 룰로서 지키자. 이 정도 제가 제안을 하는 것뿐입니다. 임사 선생님 혹시 해주실 얘기 있으시면 듣고 오늘 레코는 마무리 어떨까 싶네요. 음, 현재까지는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고, 그 다음 주에는 계속 저희는 미분, 적분, 어떤 이제 그리고 다변수 적분, 요거 이제 당분간은 좀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미분 쪽부터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게 어떤 거에서 초점 맞추시면 좋겠냐면 하나하나 정확하게 안다 이거보다는 연결고리.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을 디스커션하면서 징검다리들을 좀 잡는데 좀 포인트를 맞추시고요. 징검다리들을 맞췄을 때 구체적인 예시들을 가지고 간단한 거에서 계산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전달했죠? 그래서 방향도 함수 계산, 일변수 미분, 일변수 적분, 그리고 여기까지 됐을 때 저희 나중에 다변수 적분도 할 겁니다. 전달했죠? 그래서 계산 레벨에서 실제로 그 해보시고 만약에 이거 구차 설계하는 게 애매하시면 호출하시고요. 네, 오늘 레코드는 여기서 줄입니다.